뭐 오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증거 인멸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시절에 김경수 지사가 쓰던 컴퓨터를 완전 삭제한 것 아니냐. 이건 증거 인멸 아니냐.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예. 국회 사무처는 항상 전 국회의원들이 쓰던 것들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컴퓨터를 다시 돌려받아서 재포맷을 하거든요. 예. 그게 국회 사무처의 기본적인 업무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컴퓨터를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예. 재조정, 재포맷했다라는 게 이제 사무처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그 구속에 대한 주장과 예. 박주민 의원의 구속과 증거 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부딪히고 있고, 실제 그동안의 각종 그 검찰의 청구 영장 청구에 현재 사법부가 계속해서 기각을 하는, 그리고 구속 사유를 엄격하게 봐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구속 영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사실 당초에는 한 번만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특검 상황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원래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연 전술도 있고요. 어떤 전술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물증이라는 것이 사실 물증과 심증의 경계선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진술, 그리고 또 물증의 상당 부분을 드루킹 이제 김동원 씨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름없이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뭐 파주에서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다음에 뭐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찍힌 게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행 기록이. 근데 사실 파주와 판교 이렇게 되면은 외곽순환 한 바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심증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특검도 물증을 찾는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하는 것 전원도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 예. 제가 봤을 때 말하는 화법 자체는 굉장히 허풍이 많은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브로커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의 화법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얘기했던 직전의 증언 중에서 뭐 노회찬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분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법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특검도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특히 여론도 이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하면서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수사도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과 형평성이라든지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무리하게 시키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경수 지사를 소환을 했을 때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하면서 과연 그게 뭘까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조사가 끝나고 나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측됐던 부분이 CCTV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참가자가 김경수 의원이 왔으니까 자기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던 부분이 혹시 예. 제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이 기대도 있었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사말을 했던 김경수 지사의 녹음 파일이 있지 않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예.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출두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아주 이 조롱 스킨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전형적인 망신주기고 정말 우리 영화에서 조폭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조롱이었는데, 예. 어쨌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기억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김경수 지사의 수사 후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발언과 표현을 보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이 상당히 지금 공궁에 처했다. 그래서 뭐 김경수 지사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예.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몇 시간을 조사를 하고 3시간 이상을 조서에 대한 검토를 한 예. 어제 열람을 상황에서 또다시 재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니 재소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으나 특검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 망신주기, 특히 망신주기,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론을 떠보는 그러한 그 언론 플레이 아니었냐. 특검이 상당히 공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요. 예를 들어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관련 의혹 같은 사건 같은 본다 하더라도 처음엔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으면 지상파 방송이 지원 사격까지 합니까, 정봉주 의원을.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완전 이건 뭐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지지자들이 더 분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뭐 결이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지사의 당당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특검의 조롱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신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6.13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집중적으로 김경수 의원에 대한 드루킹과 연루설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평가했던 게 뭐냐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하면서 USB를 받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특검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김경수와 그 드루킹의 연루설을 계속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6.13 이후에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당에 있어서도 뭔가 결정적인 게 없으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특검이 들어왔고 그리고 특검이 계속해서 망신주기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면서 많은 이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난과 조롱이 다시 역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뭔가 있었으면 이미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던졌겠죠. 아니 근데 양 기사님 잘 알고 있지만은 모든 초동수사나 이런 것들은 경찰의 담당 영역이고 이번 경찰의 담당했던 그 초동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게시된 시점 자체가 뭐 증거인멸은커녕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도 남았을 시점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비난받을 일이다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초기에 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비누 팔고 이러던 곳에 가봤더니만은 물건 다 빼고 있고 CCTV 다 떼갔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엔 제한적인 어떤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드루킹이나 이런 사람들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확인해서 시나리오가 맞춰진 거고 물증이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인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다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완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던 정봉주 의원 사례고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아까 하이패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아까 양 이사장님이 찾고 계시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출두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즉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주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치되는 상황이죠. 충돌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저도 김경수 의원 속을 안 들어가봤고 그리고 드루킹 속을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현재의 어느 게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의 드루킹 사건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한 6개월의 지속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 근거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이었나요? 처음에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 5월이었나요? 김경수 지사 그 당시는 지사가 아니고 후보 신분 예비 후보 신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했던 답변, 두 번째 했던 기자회견, 뭐 이때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 상황
분명히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드루킹과의 사실 영광관계를 사실상 부인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개된 부분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이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이고 당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4월 이전이죠. 그때쯤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묘하게 드루킹 사건이 터진 이후에 출마를 고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예. 예, 출마하겠다고 마음 굳혔다가 출마를 고민하게 됐다가 올라올 때 시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니만은 출마를 하겠다고 한 또 이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완전히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자문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 당시 머뭇거렸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정치적으로 호재입니다. 원래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누가 누명 씌우려고 하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랑할 수 있어요. 보면은 저한테도 뭐 누가 학력이 좋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저는 기분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케이스도 봤을 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본인도 물론 특검도 깔끔하게 이거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할 자신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반대로 김경수 지사도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예. 뭐 연계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교류가 없고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계속해서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인사청탁과 인사추천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지를 요청하거나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인이고 그 기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기사 좀 잘 써줘. 그리고 그 기사는 좀 그 일면으로 뽑아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일상적으로 예.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사나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나 지사 후보한테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즉 파워블로거에게도 그렇게 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지지해줘. 그리고 기사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킹크랩을 통해서 그 댓글을 조작했냐 댓글 예, 순위를 불법으로. 이거냐 이 문제거든요. 즉 그 지원을 요청하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 예.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에서 참석해서 그것들을 묵인했냐 안 그러면 격려 발언을 했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청탁과 인사추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댓글 조작을 요청했느냐 안 그러면 그 기사에 대한 지지 이 정보. 부각을 예. 요청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즉 많은 지지자가 있는데 그 지지자들에게 우리 이 기사 좋더라 댓글 좀 달자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이 기술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작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예.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좀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하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킹크랩 기계를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요. 가가지고 만약 양문석 이사장님이 말한 방법으로 지지세를 모으는 방법이라면은 시연회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시연회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거기에 지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 상황인데 시연회라는 건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데모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보면은 다른데 외부 업체에 보여줄 일이 있을 때 그거 하는 걸 데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누구였느냐? 김경수 지사가 아니면 누구였겠는가? 지금 그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게 보러 온 손님이 김경수 지사였다는 겁니다.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 일 없이 시연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 이름이라도 나와야죠. 보면은 실제로 그 기계가 동원돼 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렇다면은 시연을 왜 합니까? 그 고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면 되지 자발적으로.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특검의 무리한 이 언론 플레이나 네. 망신 주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양 이사장님 그럼 시연회 참석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자, 아니면- 킹크랩이라고 예. 그 킹크랩 자체에 참석한 것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그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 예. 킹크랩 시연회를 만약에 참석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사에 대한 지지를 그 부탁하고 좋은 기사를 부각시키게 했다 하는 요청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불법적인 댓글 그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가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이후에 김경수 지사의 예. 유죄냐 무죄냐를 판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기록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의원실 일정표는 의원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해서 의원들은 노는 시간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표에 그때 다른 알리바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 거고요. 알리바이 없으면 그때 뭐 했는지 다 궁금할 겁니다. 그게 세월호 7시간 논리 아닙니까 보면. 대통령 7시간 빠져 있는데 뭐 했냐 계속 야당이 물고 있는 늘어지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 그 바쁜 대선 시간 동안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이 놀고 있었냐 아니면 뭐 했는지 얘기해라. 두 번째 했던 기자회견, 뭐 이때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 상황 분명히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드루킹과의 사실 영광관계를 사실상 부인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개된 부분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짓말이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이고 당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4월 이전이죠. 그때쯤 보면은 김경수 지사가 묘하게 드루킹 사건이 터진 이후에 출마를 고민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예. 예, 출마하겠다고 마음 굳혔다가 출마를 고민하게 됐다가 올라올 때 시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니만은 출마를 하겠다고 한 또 이런 정황이 있거든요. 그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완전히 떳떳하다고 한다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자문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 당시 머뭇거렸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정치적으로 호재입니다. 원래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누가 누명 씌우려고 하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랑할 수 있어요. 보면은 저한테도 뭐 누가 학력이 좋았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저는 기분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케이스도 봤을 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본인도 물론 특검도 깔끔하게 이거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할 자신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반대로 김경수 지사도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예. 뭐 연계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교류가 없고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계속해서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인사청탁과 인사추천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지를 요청하거나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인이고 그 기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기사 좀 잘 써줘. 그리고 그 기사는 좀 그 일면으로 뽑아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일상적으로 예.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사나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나 지사 후보한테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즉 파워블로그에게도 그렇게 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지지해줘. 그리고 기사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킹크랩을 통해서 그 댓글을 조작했냐 댓글 예, 순위를 불법으로. 이거냐 이 문제거든요. 즉 그 지원을 요청하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 예.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에서 참석해서 그것들을 묵인했냐? 안 그러면 격려 발언을 했냐? 이 많은 이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난과 조롱이 다시 역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뭔가 있었으면 이미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던졌겠죠. 아니 근데 양 기사님 잘 알고 있지만은 모든 초동 수사나 이런 것들은 경찰의 담당 영역이고 네. 이번 경찰에 담당했던 그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게시된 시점 자체가 뭐 증거인멸은커녕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도 남았을 시점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비난받을 일이다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초기에 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보면 뭐 비누 팔고 이러던 곳에 가봤더니만은 물건 다 빼고 있고 CCTV 다 떼갔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제한적인 어떤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드루킹이나 이런 사람들 증언에 대해 상당 부분 확인해서 시나리오가 맞춰진 거고 물증이 있어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인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다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완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던 정봉주 의원 사례고요. 예.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아까 하이패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아까 양 이사장님이 찾고 계시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가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출두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즉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주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치되는 상황이죠. 충돌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저도 김경수 의원 속을 안 들어가봤고 그리고 드루킹 속을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현재의 어느 게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른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의 드루킹 사건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한 6개월의 지속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김경수 의원의 연루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 근거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이 수밖에 없는 부분에 거예요.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4월이었나요? 처음에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 5월이었나요? 김경수 지사 그 당시는 지사가 아니고 네. 후보 신분 예비 후보 신분이었던 예.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했던 답변 뭐 오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증거 인멸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시절에 김경수 지사가 쓰던 컴퓨터를 완전 삭제한 것 아니냐. 이건 증거 인멸 아니냐.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예. 국회 사무처는 항상 전 국회의원들이 쓰던 것들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컴퓨터를 다시 돌려받아서 재포맷을 하거든요. 예. 그게 국회 사무처의 기본적인 업무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컴퓨터를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예. 재조정, 재포맷했다라는 게 이제 사무처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그 구속에 대한 주장과 예. 박주민 의원의 구속과 증거 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부딪히고 있고 실제 그동안의 각종 그 검찰의 청구 영장 청구에 현재 사법부가 계속해서 기각을 하는 그리고 구속 사유를 엄격하게 봐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구속 영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사실 당초에는 한 번만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특검 상황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래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연 전술도 있고요. 네. 어떤 전술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물증이라는 것이 사실 물증과 심증의 경계선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진술 그리고 또 물증의 상당 부분을 드루킹 이제 김동원 씨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름없이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뭐 파주에서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다음에 뭐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찍힌 게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행 기록이. 근데 예. 사실 파주와 판교 이렇게 되면은 외곽순환 한 바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심증은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특검도 물증을 찾는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말하는 것 전원도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 예. 제가 봤을 때 말하는 화법 자체는 굉장히 허풍이 많은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브로커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의 화법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얘기했던 직전의 증언 중에서 뭐 노회찬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분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법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특검도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특히 여론도 이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하면서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수사도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과 형평성이라든지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무리하게 시키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특검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경수 지사를 소환을 했을 때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하면서 과연 그게 뭘까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조사가 끝나고 나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예측됐던 부분이 CCTV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참가자가 김경수 의원이 왔으니까 자기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던 부분이 혹시 예. 제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이 기대도 있었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사말을 했던 김경수 지사의 녹음 파일이 있지 않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예.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출두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아주 이 조롱 스킨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전형적인 망신주기고 정말 우리 영화에서 조폭 영화에서나 보는 그러한 조롱이었는데 예. 어쨌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기억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도 김경수 지사의 수사 후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발언과 표현을 보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이 상당히 지금 공궁에 처했다.
그래서 뭐 김경수 지사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예.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몇 시간을 조사를 하고 3시간 이상을 조서에 대한 검토를 한 예. 그 열람을 어제 했죠. 상황에서 또다시 그 재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니 재소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으나 특검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 망신주기 특히 망신주기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론을 떠보는 그러한 그 언론 플레이 아니었냐. 특검이 상당히 공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보면요. 예를 들어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관련 의혹 같은 사건 예. 같은 거 본다 하더라도 처음엔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으면 지상파 방송이 지원 사격까지 합니까 정봉주 의원을.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완전 이건 뭐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지지자들이 더 분노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뭐 결이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지사의 당당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특검의 조롱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신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6.13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집중적으로 김경수 의원에 대한 드루킹과 연루설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평가했던 게 뭐냐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예.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하면서 USB를 받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예.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특검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김경수와 그 드루킹의 연루설을 계속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6.13 이후에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당에 있어서도 뭔가 결정적인 게 없으면서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특검이 들어왔고 예. 그리고 특검이 계속해서 망신주기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면서